근데 심화편의 두 번째는 이제 그 팩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거기에 대한 예제로 마법 공식, 매직 포뮬러를 갖고 왔습니다. 뭐 퀀트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전략이죠. 마법 공식. 보시면 하나의 팩터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둘 혹은 그 이상을 팩터를 결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그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할 건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멀티 팩터라고 얘기하거든요. 팩터가 여러 개니까 멀티 팩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밸류랑 퀄리티 조합, 저렴하면서 수익이 잘 나는 거 조합은 정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조엘 글린블란트의 마법 공식인 거고,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퀄리티랑 밸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의 정석인 거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팩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은 기업이라는 게 퀄리티인 거고, 싸게 산다는 게 밸류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많은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LG생건 이런 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좋은 기업은 비싸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밸류가 좋은 기업은 기업이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상관관계가 그러면 되게 낮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지표를 보는 게, 두 개 지표를 같이 봐서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익도 좋으면서 좀 저렴한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밸류랑 FS랑 티커 읽어오고, 먼저 PBR 데이터를 갖고 오고,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1, 3, 4월에 전전년 거 쓴다 하고, 먼저 그 GPA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거, 그거를 갖고 와서 그 PBR이랑 GPA를 합칠 건데, 얘는 내림차순이 좋은 거고, 얘는 오름차순이 좋은 거고, 얘는 내림차순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는 싸면 좋으니까 오름차순인 거고, 퀄리티는 높으면 좋으니까 내림차순인 건데, 그거를 통일시켜 주려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C바인드로 합쳐주고, 그리고 콜레이션 구하는데, 여기 메서드에 스피어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피어만 상관관계라는 거는 그 우리가 앞서 했던 랭킹 상관관계를 말하는 게 스피어만이거든요. 요거를 하시면 얘가 알아서 요 값들의 랭킹을 구하고 그거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면은 상관관계 마이너스로 나오죠. 랭킹의 상관관계. 랭킹 안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나올라나? 네, 뭐 랭킹해도 마이너스 나오긴 하는데, 랭킹으로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더 정확하니까 스피어만 상관관계 혹은 뭐 랭킹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0점 이상이면 둘 간의 관계가 되게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은 거는 GPA 퀄리티도 낮고, 반면에 밸류가 좋은 거는 밸류가 좋은 게 굉장히 퀄리티가 낮고, 밸류가 안 좋은 거는 퀄리티가 좋다.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좋은 게 밸류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그리고 얘를 5분위로 쪼갠 다음에 한번 수익률을 살펴볼 건데, 요것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많이 보는 거죠. 요거 합친 거를 그 n타일이라는 함수는 그 데이터를 몇 개의 타일로, 그러니까 몇 개의 분위로 쪼갤까거든요. 그래서 PBR을 5분위로 일단 쪼개서 퀀타일 PBR이라는 것에다가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PBR, 앞에 게 PBR일 건데, PBR이 높은 거는 뭐 4분위, 5분위 이렇게 떨어지죠. 반면에 PBR이 낮은 거 0.24 이런 거는 이제 1분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순으로 PBR이 낮은 거부터 5분위까지 그룹화를 시켜주는 게 n타일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NA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PBR이 없는 거는 요게 NA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isNA 써서 필터링 해주고, 그 퀀타일별로 그룹 바이 해서 그거의 GPA의 평균을 구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PBR 퀀타일 별 GPA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림 안 그리고 계산만 해보면은
PBR이 낮은 것들은 이제 GPA가 0.29, PBR이 2인 거는 2분위인 거는 0.16. 그러니까 PBR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매출 총 이익률도 늘어나죠. 뭐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기업,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오는 기업은 비싸고 성과가 안 나오는 기업은 싸다라는 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뭐 민 말고 미디안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뭐 미디안으로 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네. 뭐 수익률이 높은 애들, 수익률이라기보단 매출총이 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PBR이 좀 비싼 경향이 있고, 반면에 싼 애들은 뭐 성과가 영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PBR이랑 퀄리티 반대의 관계가 요거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팩터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니까 팩터적인 측면을 퀄리티랑 밸류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보통 싼 기업은 보통 정크가 뭐 퀄리티가 나쁜 기업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 밸류주, 가치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퀄리티주라는 건 보통 퀄리티가 좋으면서 비싸죠. 이게 일반적인 퀄리티 기업인 건데, 일단 제일 안 좋은 건 이런 거죠. 밸류가 비싸면서 정크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막 PBR이 10 막 이러면서 오히려 ROE는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팩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죠. 반면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베스트 기업이죠. 퀄리티도 좋은데 저가로 거래되는 기업, 이런 게 뭐 베스트고,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이 이제 마법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법 공식은 요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요 책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게 도움 될 거고, 크게 지표를 2개를 썼거든요. 2개 지표를 써서 그거의 랭킹의 합을 구해서 퀄리티 밸류를 했는데, 첫 번째 지표는 이율입니다. 이율. 그러니까 요거는 어닝이죠. 어닝. 기업의 수익을 기업의 가치로 나눈 거니까 이 퍼의 역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쵸? 뭐 이게 퍼에서 말하는 어닝인 거고, 이걸 기업의 가치로 나눈 거니까 퍼랑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본 수익률, 뭐 ROIC라고도 하고 ROC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건데, 이것도 약간 ROE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 밸류 지표라고 볼 수 있고, 뒤에 거는 퀄리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법 공식에서는 요 각각 지표들의 랭킹을 구하고, 랭킹의 합 기준 상위 30개 종목을 1년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무제표가 새로 나오면 리밸런싱하고,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많은 분들이 요거를 쓰시는데, 요 데이터를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율이랑 투자자본 수익률 이런 값들을 구하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용치로 보통 퍼랑 ROE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법 공식 데이터를 파는 뭐 회사도 많은데, 거기도 보통 퍼랑 ROE 써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뭐 원래의 공식에 맞게 하려면은 원래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맞고, 또 다행히 우리가 여기서 수집한 재무제표 데이터에서 이 2개, 이율이랑 투자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율은 요걸 쓰시면 되고, 투자자본 수익률은 요걸 쓰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아마 책에서는 제가 미스프린트 해가지고 안 나왔을 겁니다. 이익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 요건데, 일단 이거를 알고 밑에 거를 그냥 코딩하면 되겠죠. 이익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 이익을 뭐 기업 가치로 나누면 되겠죠. 이익 같은 경우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인데, 보통 이게 투자에서 말하는 EBIT이죠. EBIT. 그 EV EBIT에서 말하는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라고 해가지고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고, 기업 가치 경우는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익금 더하면은 그게 기업 가치 EV, 그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익금도 총 부채에서 여유자금을 빼면은 그게 순차익금으로 쪼개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에셋이라고 어떻게 보실 수도 있죠, 에셋. 그러니까 요것도 쪼개지고, 또 여유자금은 이런 식으로 또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구글 같은데 이익승률 계산을 뭐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요 방식 말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계산하려면 요 방식으로 해야 돼서 제가 일단은 요 방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뭐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셔서, 네, 지우고, 뭐, value랑 fs랑 티커 부분 바꾸고,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EBIT 부분이니까, 그, 당기 순이익에다가 법인세 역으로 더해주고, 이자 비용 역으로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항목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 지배주주 순이익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나는 이거 말고 계속 영업이익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뭐 법인세 비용도 항목 많으니까 딴 거 쓰고 싶다 싶으시면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찾아 쓰신 다음에 넘버 오브 칼 하면은 이게 2018년 부분이 나오겠죠. 아마 해보시면은, 네. 뭐 지금 돌리면 아마 2019년 걸로 나오긴 할 건데, 다음 달에 돌리면 2019년 걸로 나오겠네요. 어쨌든 뭐 분자 부분은 이렇게 하고, 분모 부분은 약간 좀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죠.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데이터 자체에는 시가총액이 없어요. 일단 아쉬운 게. 근데 시가총액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데이터에는 시가총액 자체는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역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을 역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퍼에다가 원인 값을 곱해주면 이게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도 골똘히 생각하다가 찾은 건데, 퍼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라이스를 EPS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이랑 쉐어로 나눈 건데, 거기다가 어닝을 곱해주면은 얘랑 약분 떨어지니까 이게 1분의 쉐어니까 얘가 쉐어 올리고 약분하면 프라이스 곱하기 어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사실 마켓 캡이죠. 이게 어닝이 아니라 이게 오타네요. 이게 쉐어죠, 쉐어. 네. 이게 쉐어로 하면 프라이스에다가 쉐어 곱하면 그게 마켓 캡 시가총액이 되겠죠. 네, 요거는 제가 집에 와서 고치도록 할 건데. 네, 그러니까 퍼에다가 어닝을 곱하면은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역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은 구했고, 총 부채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는 부채 칼럼이 있습니다. 부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떼다 쓰면 되는 거고, 뒤에 거 요게 좀 헷갈리죠. 요거는 두 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맥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부분을 일단 계산을 해주는 거죠.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 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더해줍니다. 그리고 맥스 0이랑 이거란 말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은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0보다 작은 값들은 0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해 주려고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앞에서 계산한 부분 빼주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여유자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랑 이 부채랑 시가총액이랑 총부채 더하고 그 현금 부분 빼면은 EV,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모 부분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뭐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은 어닝 일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닝 일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퍼의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죠. 뭐. 005930. 지금은 이게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 맞을긴 할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퍼 보시면은
15.59인데 이게 지금 19년 제표로 들어와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0.06 뭐 어느 정도 맞죠? 다음에 000660 SK 하이닉스. 네, 29인데 얘 역수 때려보면은 네, 뭐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아 내가 뭐 얼추 비슷하게는 계산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율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투하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 퀄리티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투하자본은 요거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에비타 부분이죠. 이건 이미 구했던 거고 두 번째 그 분모에 해당하는 투하자본은 요걸로 할 수 있죠. 투하 그 캐펙스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고 비유동자산에서 감산비 뺀 거를 더하면은 그게 캐펙스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도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에. 그래서 그냥 다 넣고 한 번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쉽죠. 요 부분은. 하면은 ROC 부분이 나오는 거고 요것도 뭐 ROE랑 비슷하냐 한번 보는 거죠. 하이닉스 2018년도 ROE 비슷할 것 같은데. 네, 38%. 이게 47이니까 뭐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지표를 심플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랭크를 더해서 좋은 거 30종목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들은 둘 다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어닝일드도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퍼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얘는 어닝일드는 퍼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퍼의 역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거에 이제 랭크를 구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랭크 해서 하고 걔들의 이제 그 어닝일드랑 ROC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익 수익률은 잘 모르겠고 이게 투하자본 수익률을 ROE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대부분 엄청 높죠. 근데 이런 게 좀 의심스럽긴 하죠. 효성 이런 거는 뭐 ROE가 185%라는 거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일회성 이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004800 한번 볼게요. 2018년도 ROE가 그쵸 110%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표를 하나만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또 모르죠. 이런 것들 은근히 또 수익이 계속 좋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야죠. 뭐 그런 식으로 재량적인 거를 추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 뭐 나는 이거를 그냥 믿겠다 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그 흔히들 많이 아시는 마법 공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 밸류에 해당하는 이율 부분, 어닝일드 부분 계산하고 퀄리티에 해당하는 투하자본 수익률 계산하고 두 개를 랭킹을 구하고 그러니까 두 개 지표의 랭킹을 구하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랭킹을 구해서 그 30종목을 뽑으셔서 투자하고 1년 후 리밸런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마법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